ready? ready?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5월 6일 Tangent Alert 팟캐스트를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에요. 아우 마이 갓. 시간이 너무 빨라요. 와, 벌써 5월이라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저 졸업하는 실감이 안 나요. 원래 이런 건가요? 그냥 나 졸업하나 보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 중간고사였어. 막 학기라는 그냥 체감 없이 이번 학기 끝나면 진짜 대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끝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의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것이냐 하면은, 또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또 호라락 훑어볼 그럴 주제인데요. 저를 여러분들이 접하는 보통 대부분의 매체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은 그냥 올릴 수는 없죠. 사진하고 영상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요, 저희가. 사진하고 영상에 저는 한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진은 보정 안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영상을 올린다의 의미는 약간 예전에 그냥 비디오 카메라가 집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중요한 상황에 그냥 찡 틀어놓고 쭉 찍고 딱 끊고 그런 영상에서,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영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컨텐츠는 무조건 후 보정, 후 작업이 들어간, 편집이 들어간, 편집이 너무 크죠. 그게 영상에 엄청 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영상 그런 면모인데, 편집이 필요한 그런 면모인데, 그런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툴들이 필요한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죠. 사실 하나가 훨씬 더 크고 하나는 조금 이제 사용하는 집단이 딱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바로 프리미어 프로랑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하종이 형은 프리미어 프로를 막 엄청 인덱스하게 써보지는 않았다고 했고, 일단은 이거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인덱스 채널의 영상 중에 딱 하나만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했는데, 팟캐스트? 처음에 맞아요. 팟캐스트는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했었어요. 그 기억이 네, 나요. 처음에. 네, 그걸로 편집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딱 첫 영상만 프리미어로 만들고 그 다음부터 파이널 컷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넘어가셨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본 제 대부분의 편집은 파이널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영상 빼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결과물에서 그게 티가 나진 않죠. 아니요, 저는 티가 안 나야 되고. 네, 그래요? 저는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지오가 보는 거에선 티가 나지만 아니요. 보는 사람이 저는 진짜요?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도 효과나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자막 같은 걸 보면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만 가능한 효과들이 있고, 파이널 컷에서 쓰는 그 특징적인 효과들 몇 개가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둘 다 마스터하면 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쵸. 결과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딱 머리에 생각해놓고 이거를 툴로만 그렇죠. 사용을 했으면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있는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쵸, 뭐 이제 만드는 유튜브 게 일단 레벨에서는 더 크니까. 현실적으로는 예.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있는 거를 쓰게 되니까 그게 조금 티가 나고, 자주 쓰는 효과들이 있어요. 요거 파이널 컷에서 조금, 그리고 한쪽보다 더 나아서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파이널 컷의 자랑, 프리미어의 자랑, 좀 이런 느낌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와서 첫 애플 제품을 구매하고 그 맥북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서, 심지어 처음에 저는 파이널 컷 쓰지도 않고 그냥 아이무비로 했었어요, 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파이널 컷 구입하고 쓰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윈도우 컴퓨터 쓰고 있었을 때는 제가 어떤 비디오 에디터를 사용했는지 맞춰보실래요? 저 알 것 같아요. 한번 들은 적 있는 것 진짜요? 같기도 하고, 아니면 대부분이 근데 이거 예. 네, 윈도우 쓰는 사람들 옛날에 이거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윈도우 무비 메이커도 저 쓰긴 했는데, 그건 진짜 그건 그냥 사람을 고통에 그냥 사실 슬라이드 쇼를 예쁘게 영상 포맷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고, 베가스 썼을 것 되긴 같아요. 되는데 맞아요. 저 소니 베가스 썼어요. 네, 베가스 썼는데, 그래서 베가스 쓰는 영상도 있고 그래요. 저 막 뒤에서 편집하는 모습 찍고 있는데 컴퓨터에 베가스 켜져 있는데, 베가스도 어려워요. 저는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좋지 않고 엄청 약간 헤비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리고 막 해서 베가스 쓰다가 맥북 사고 나서 아이무비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쓰면서 anyway. 저는 아이무비를 고등학교 때 이제 역사 시간에 역사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기말 발표 프로젝트를 했어야 되는데, 친구 중에 아이패드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아이무비 그것도 아이무비였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용 아이무비였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지금 제가 사용하라면은 너무 자유도가 떨어지고 그냥 다 템플릿 위주니까 안 쓰겠지만 그쵸. 그때는 되게 엄청 엄청났어요. 혁신적이었고 아 저도 이렇게 기억해요. 쉽게 만들 수 있다고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템플릿에 그냥 글자만 넣는 건데도 그런 어느 정도는 이제 글자 같은 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엄청 단순한 효과들밖에 아 없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배가 썼는데 그 맥북 있는 애들이 저 그때는 제가 딱 알 수 있어요. 아 저 맥북으로 만들었다. 일단 막 사람 띄우는 캡션, 그 기본적인 막 버블, 팝업, 그리고 트랜지션 이런 게 그 딱 우주 봐도 모양으로 글씨 나오는 그거 알죠? 어, 슈 이렇게 그 반짝거리는 엄청 거, 예, 빨갛고. 그거랑 밑에 빨간색이랑 초록 색깔 이거 두 개 이름 음, 이렇게 음. 뜨는 거랑 그 lower thirds 이거랑 아니면 이렇게 그런 커튼 게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막 빨간 커튼 효과 같은 빨간색 커튼 이렇게 착 했다가 착 펴지는 거 맞아요. 그런 게 엄청 클래시컬한 그런 거였는데 저도 그래서 영상 프로젝트 같은 거 해야 될 때 맥북 있는 친구들을 많이 함께 하면 진짜 그런 게 맞아요. 편리하고 그 편집 잘하는 애들은 재밌고 그런 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럽지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상 편집을 되게 늦게 시작한 거의 한 대학교 와서 한참 지나서 2학년부터 맞아요. 막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아주 운이 좋게 저희 학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도비 전체를 저희 학교에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기관에서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진짜 막 학교에서 주는 것 거의 못 뽑아 먹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는 다 필요 없고 학교 그 소프트웨어 진짜. 어도비 CC ID 주는 것만으로도. 아무튼 그래서 그때 프리미어를 써서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부터 해왔던 먼저 시작했던 팟캐스트들은 이제 영상 같은 거로 그러니까 오디오만으로 올려도 되는데 이제 영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그런 좀 인터랙션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주려고 프리미어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OT 오리엔테이션 그런 홍보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영상 만들 때 다 프리미어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그래도 한 2년 3년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군대에서 만든 그 영상까지도 프리미어로 네. 만들었었죠. 많이 네, 쓰셨네요. 생각보다. 네. 파이널 컷은 이제 맥북을 사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제 복학하고 맥북을 샀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근데 고민도 안 하고 왜냐하면 프리미어를 쓸 때부터 프리미어 쓰는 사람들은 파이널 컷을 엄청 궁금해해요. 너무 굉장히 장르가 두 개가 다르고 어떻게 다르다는 걸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기능 같은 것들이 너무 부러운 기능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맥북을 사면서 저는 사실 파이널 컷 쓰고 싶어서 맥북 산 것도 되게 커요. 왜냐하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파이널 컷은 맥북에서밖에 쓸 수가 없고 프리미어는 이제 거의 모든 컴퓨터에서 클라우드로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죠. 파이널 컷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거기도 한데 파이널 컷이 나온 지 출시한 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어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영어로 써가지고.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세팅이 그거 빼고는 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한국어로 바꿔져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처음에 인식을 못했어요. 뭔가 이게 그런가 봐요. 사람이 사람이 이거를 쓰면서 의식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생각 없이 그냥 맨날 클릭하던 거 클릭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큰 변화잖아요. 언어가 다 바뀌어버린 건데 뭔가 의식을 못하고 뭔가 새로운데? 이러고 있었어요. 한 10분 동안. 그러다가 보니까 나 이거 원래 영어로 썼었지? 이러면서 효과를 검색하기 시작할 때 뭔가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렉이 걸린 거죠. 그러고 깨달았죠. 이게 다 효과들도 이름이 한국어로 바뀌어버렸구나 했는데 번역의 상태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진짜로 맥북 애플이라는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실제로 애플 코리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다 리셀러였는데 공식적으로 회사가 들어온 거는 2015년도 진짜 근 몇 년 사이에 그랬고 그리고 애플 제품이 인기가 뜨고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사과 농장 키우고 이런 거는 진짜 근 5년, 3년, 5년 안에 생긴 그런 거라서 사실
나쁘게 말하자면 엄청 뒤처지긴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왜냐면 애플 제품은 사실 옛날에 더 인기가 많았지 그 더 뛰어났었지. 그래서 그게 이제 왔다는 거 저는 막 그렇게 놀랍지는 않긴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효과 중에 이렇게 핸드헬드라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마치 카메라를 지금 고정해서 놓고 찍고 있지만 마치 들고 있어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쓰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핸드헬드? 뭐라고 뜨지? 손 들기? 뭐 이렇게 검색했는데도 안 나오고, 보통은 이제 키워드를 설정을 영어로 검색해도 나올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찾아야 되는데 막 인터넷에 검색해도 핸드헬드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뭘지 맞춰볼래요? 뭐였을 것 같아요? 움직임, 손 일단 동작, 확실한 거는 오역이에요. 완전 오역. 손 떨림. 틀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손 잡음. 아니요. 손잡음 핸드헬드. 기발했다. 아니면 뭐 수동? 모르겠네요. 수동?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핸드헬드 그냥 아예 오역인데 휴대용이라고 번역돼 있었어요. 맞네. 그냥 그 단어 번역을 잘못한 거네요. 그대로 그러니까 번역한 거죠, 그냥. 의미가 잘못된 그거네요. 제가 딱 생각한 수동 생각했을 때 먼 물건 같은 게 핸드헬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handheld camcorder. 그쵸. 아니면 드릴 같은 거 핸드헬드가 있고 막 케이블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핸드헬드를 휴대용으로 번역하겠는데 그냥 번역기 넣고 돌린 거죠. 그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그러게요. 그 영상에서 넣어주는 핸드헬드 효과는 이게 손으로 잡아서 살짝 움직임과 떨리는 게 우리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주는 그 효과인데 그거는 휴대용이랑은 사실 관련 없기는 한데. 제일 먼저 검색한 게 손떨림이었어요. 저는 손떨림. 왜냐면 네, 저도 손떨림 방지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손떨림이죠. 그쵸? 예. 손떨림 방지니까 맞아요. 손떨림이죠.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손떨림 방지라고 하죠. 예.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고 이제 프리미어도 최근에 한번 업데이트. 제가 프리미어를 안 써서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친구분이 알려주셨는데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적응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파이널 컷도 최근에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프리미어도 최근에 바뀌어서 요즘 영상 시장이 이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툴 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만약에 한쪽만 사용을 해봤거나 아니면은 둘 중 하나 중에 뭔가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나한테 맞는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뭐 간단하게 어떤 장점이 각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파이널도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한데 뭐 크게 막 디자인 인터페이스나 뭐 주 작동 방법, 뭐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거는 크게 바뀐 건 없었지만 완전 최근은 아닌데 파이널 컷 10이 나왔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이널 컷 프로 X잖아요. 그쵸. 그때 나왔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프리미어로 오히려 많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근데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불편했던 점들이 많이 조금씩 고쳐지면서 그때 저도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좀 괜찮다 다시 해봐라 해서 다시 넘어가니까 네 괜찮네 하면서 다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 저는 파이널 컷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약간 프리미어가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저도 확인 안 해봐서 이따가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올 걸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다. 그때 저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영상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반응을 좀 엿들었는데 이게 뭐냐, 아이무비 프로를 만들어놨냐, 그냥 엄청 완전 맞아요. 그냥 다 뜯어 고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10은 좀 나름 기념비적인 숫자니까 또 이제 X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이폰 X 이런 것처럼 맥OS X 이런 맞아요. 것처럼 그것도 파이널 컷도 이제 알고 있네요. 파이널 컷 프로 X 이렇게 했는데 뭔가를 크리에이트하는 툴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이제 장인 같은 사람들 특히 보면은 또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보면은 본인 쓰던 장비 하나만 이렇게 비틀어져도 집중 안 돼서 못 하겠다고. 물론 명필은 붓을 진짜 탓하면 크죠.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물리적인 툴뿐만 아니라 디지털인 툴도 마찬가지라서 남의 컴퓨터에서 하기도 되게 힘들고 나만의 이게 맞춰져야 되는데 왜 그걸 맞아요. 떠나갔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번 업데이트에
X가 빠졌어요. 이제 그냥 파이널 컷 프로라고 떠요. 아 그냥 파이널 컷 X가 프로로. 빠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줄임말로 그냥 FCPX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막 검색하면 FCPX라고 이렇게 그 줄임말로 많이 검색하고 썼었는데 하죠. 파이널 컷 프로 10이라서 FCPX 이렇게 썼는데 네. 이제는 10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아, 모르겠는데 최근 업데이트 통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깔끔. 그러면은 세 파트로 나눠봤는데 이제 기능, 성능, 가격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와닿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난 기능부터가 되게 달라요. 엄청 다르다고 느꼈고 다른 툴들은 조금 나름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막 다른 라이벌이 있는 거의 맥 OS랑 윈도우만큼 달랐던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보통 이런 툴들은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서로 베껴오고 그러잖아요. 약간 이 기능 이거 괜찮은데 맞아요. 이러면 사진 편집하는 거 보면 솔직히 아무거나 써도 다 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 피그마라고 그런 디자인 툴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부터 웹 기반이에요. 그거는 이제 일러스트랑 비슷한 건데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 배웠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 나 피그마 할 줄 모르는데 이번에 써야겠다.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는데 일러 쓸 줄 알면은 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비슷해서 그냥 거의 그러니까 일부러 더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넘어오게 편하게 그쵸. 하려고 그런 커스텀 같은 게 있잖아요. C는 카피, 뭐 B는 붙여넣기 이런 뭐 에이. 탭 하면은 뭐 이렇게 창 가리고 이렇게 전체 잘 네. 보여주기 이런 건 거의 다 일부러 비슷하게 더 만드는 것도 있는데 프리미어랑 파이널 컷은 사실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달랐어요. 제가 파이널 컷을 처음 넘어왔을 때. 그냥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상 비교해보면 진짜 너무 맞아요. 다르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결과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과물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뿐이지 영상 편집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편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디자인 인터페이스를 생각하면서 편집을 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진은 그냥 사진 한 장이지만 영상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디자인으로 뭔가 눈으로 편집창에서 보면서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냐 이게 진짜 사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걸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영상이 있고 밑에 음향이 있고 뭐 영상 2개 쓰면 이제 중간에다가 이제 트랜지션 있으면 이거 보여주면 되지.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결과물에 우리가 그 디자인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편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2개가 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완전 다르죠.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름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파이널 컷의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그네틱 타임라인 요거가 사실은 이제 제일 컨트로버셜 했던 거죠. 그때 이게 너무 제일 크죠. 컸을 것 같아요. 마그네틱 타임라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일단 이 두 파트인 것 같은데 마그네틱하고 타임라인 이게 두 개가 다 좀 각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파이널 컷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프리미어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그냥 모든 레이어를 그냥 쌓아서 어떤 몇 초에 그러니까 세로축은 영상이 쌓여 있는 거고 가로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쭉 옆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좌표로 생각을 했을 때 뭐 5초 부근에 이 영상 그리고 그 위에 이 영상 그 밑에 이 음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역사책 같은 거에서 나올 때 그냥 그렇게 쭉 가로로는 시간대 이제 세로로는 동시에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후티지들 같은 화면 안에 여러 영상이 있으면은 각 영상들이 가진 우선순위가 사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위에 있냐 뭐가 아래에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똑같은 내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다 놓을지 결정을 할 수 있고 근데 파이널 컷에서는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중심이 되는 주인공인 영상이 있어요. 가운데 얘가 타임라인인 거예요. 무조건 주인공이 된 영상이 있고 그 위에 뭔가를 얹던 그 밑에 뭔가 소리를 깔던 하는 거지 프리미어처럼 그냥 색종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가로로 쭉 이렇게 나열된 형태가 아닌 거죠. 마그네틱 파트는 뭐냐 하면은 프리미어는 그냥 그거 같거든요. 아 이걸 진짜 시각적인 거를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진짜 힘든데 프리미어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좌표에다가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이때부터 이때까지 틀 거야 그냥 아무데나 얹어 놓을 수 있는데 파이널 컷에서는 그게 안 돼요. 파이널 컷에서는 자동으로 이 영상이랑 저 영상은 타임라인 위에 두면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어떤 클립이 몇 초에 나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클립 다음에 이 클립이 온다 이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스토리에
인과성에 더 초점을 둔 거죠. 뭐가 몇 초에 앱솔루트 그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공간을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붙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 프리미어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다면 그러니까 타임라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고 수동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거를 내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가운데 빈 공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나중에 채워주던가 그러니까 다 붙여줘야 되잖아요. 빈 공간 같은 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파이널 컷은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자동으로 이 파일 다음에 이 파일 다음에 이 파일이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건 상관이 없어. 다 내가 자동으로 짜라락 붙여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은 몇 초에 이 영상이 나오게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초에 이 파일 몇 초에 뭐 엄지호가 이렇게 딱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앱솔루트하게 작업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 플로우를 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컨트로버셜했고 많은 인터뷰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이거에 적응했냐 아니냐로 떠나느냐 마느냐 이게 이해가 잘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작업하는 장르 자체가 뭐 뮤직비디오일 수도 있고 브이로그,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트 프로젝트 같은 그런 쇼릴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냐에 따라서 이거에 적응하냐 마냐가 갈렸던 것 같은데 아까의 반응을 봤을 때 하종은 이 마그네틱 타임라인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이용했을 때 이게 뭐 엄청 다른 거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10번 중 한 번 가끔씩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딱 붙는 것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붙고 이게 뭐 내가 어떤 캡션 같은 거 넣는 것도 뭐 맞아요. 자막을 넣던가 이것도 비디오랑 이제 맞아요. 묶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뒤 부분에 중간에 뭔가 큰 프로젝트를 편집하다 보면 뭔가 이걸 없애고 삭제를 하면 가끔씩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 이게 애매하게 수정이 이게 살짝 엄청 날아가 버릴 때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 10번 중에 한 번 마그네틱 진짜 너무 싫다. 너무 화가 난다. 하지만 그 나머지 9번은 그냥 뭐 되네 이게 아니라 진짜 확실한 장점은 있는 것 같긴 하고 뭐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마그네틱이 좀 더 이게 말이 되긴 하다. 영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직관적 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마그네틱은 뭔가 막 엄청 프로페셔널 느낌이 안 들기는 해요.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과 맞아요. 조금 더 그냥 재밌는 영상 트레일러 만드는 그런 느낌의 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저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마그네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파이널 컷 자체에 되게 적용되는 커멘트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마그네틱 타임라인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타임라인 때문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마그네틱 타임라인도 그 일부인 것 같아요. 그 파이널 컷이 목표로 하는 그 지향점이 엄청 이걸 프로페셔널 쓸 수 있는데 프로페셔널들이 꼭 썼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 애플이 의뢰 그렇듯이 자동화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 원하지 않고 다 우리가 다 해줄게 다 미리 해줄게 엄청 간편하게 너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너가 원하는 거 대부분 95%의 확률로 우리가 다 해줄게 5% 확률로 너가 진짜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하던가 딴 거 쓰고 95%의 사람들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줄게 이거를 목표로 맞추고 만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MKBHD가 파이널 컷 프로 쓰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이널 컷 쓴다는 걸 듣고 오 대박이다. 파이널 컷도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도 완벽하게 할 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컬러 그레이딩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파이널 컷에서 하는 거. 네 아무튼 그것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트랜지션이나 깔끔한 자막 이런 것도 다 파이널 컷에서 작업하는 걸 실제로 제 눈으로 보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완전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도 가능하구나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MKBHD도 어찌 보면은 나름 약간 프로페셔널이긴 하지만 모든 영상이 스토리 기반이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호스트 같이 나와가지고
스타트가 있고 뭐 메인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고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파이널 컷에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말했듯이 이제 맞아요. 이렇게 직관적인 제가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그냥 스크러빙이라던가 뭐 페이버릿 파일 같은 거 정리해 놓는가라던가 막 레이블링을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되게 편리하고 직관적이지만 전문가들이 쓸 때는 가끔씩 어떤 기능들이 빠져 있는데 제한. 사실 브이로거들이나 뭐 유튜버들은 그런 게 없으면은 이거 없네. 그냥 불편하고 하면 되는데 진짜 프로페셔널 그리고 엄청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레벨에서는 그런 기능이 안 되죠. 없으면은 사실 그럼 돌려 쓰지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절대 때문에 안 되죠. 예. 완전 프로페셔널 레벨에서는 안 쓰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파이널 컷으로 작업을 했대요. 아 이게 진짜요? 9버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9버전을 되게 그리고 9버전도 많이 쓴대요. 사실 아직까지도 맞아요. 옛날 맥 프로 근데 돌려가지고. 예. 근데 파이널 그 컷에서 작업을 디자인과 했다고 달리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페셔널들도 정말 진짜로 그런 영화 작품에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파이널 컷. 옛날에 할리우드 작품들 대부분 파이널 컷에서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재밌네요. 네. 엑스맨 시리즈라던가 아니면은 The Social Network 이거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것도 파이널 컷으로 No Country 네. for Old Men 뭐 이런 거 아무튼 되게 굉장히 메이저한 영화들도 맞아요. 파이널 컷으로 만들어지기는 했다. 그래서 전혀 막 그냥 일반 유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긴 하고 특히 요즘에 진짜 플러그인들이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파이널 컷.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의 특징이 되게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로 흘러가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막 액션 영화 기반일 수도 그러네.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스토리 기반의 영화들이 아까 말했듯이 파이널 컷에 유리한 게 어떤 사건 벌어지고 싶은 사건은 있는데 얘가 먼저 일어나느냐 뒤에 일어나느냐 그 사이에 뭔가를 새로 넣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언제 이때 일어나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게 스토리 타임라인이니까. 막 작업을 해놓고 근데 이거를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쏙 옮기는 게 훨씬 빠른 거죠. 파이널 컷 같은 데에서. 너무 편리하죠. 그러면은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널 컷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뒤에 고양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여기 있어요. 아주 살짝 뭐가 움지락. 귀엽다. 네. 시간 되면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얘기를 하다가 얘가 가까이 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능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일단은 파이널 컷의 성능에 대해서 맥북을 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이널 컷은 맥북에서밖에 안 돌아가고 프리미어는 모든 곳에서 돌아가니까 조금 비교가 불공평한 점은 있는데 맥북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연히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네가 만든 소프트웨어랑 자기네가 만든 하드웨어니까 어떤 유튜버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 한 사람은 거의 비슷한 프로젝트를 프리미어로 내보내기를 하고 한 사람은 파이널 컷으로 내보내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프리미어에서 같은 프로젝트 거의 비슷한 길이의 비슷한 용량의 프로젝트를 내보내기를 하면은 프리미어로 한 사람이 내보내기를 하는 동안 파이널 컷 내보내기 한 사람은 내보내기를 하고 파일을 확인하고 실수를 찾아서 다시 고친 다음에 다시 내보내기를 해도 조금 더 빨리 끝나는 정도로 성능이 차이가 맞죠.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제로 2번 렌더링 돌려도 실제로 좀 과장이 심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그 정도로 차이가 나고 예전에도 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사실 M1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격차가 더 이제 그쵸 이제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맥OS랑 맥북이랑 다 그냥 그 M1 칩이랑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자기들끼리 말이 잘 통할 수밖에 없어서 더 그 부스트를 받아서 훨씬 빠르고 훨씬 너무 좋아요. 깔끔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체감이 너무 잘 되고 진짜 깔끔해요. 성능을 떠나서도 영상 편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는 스크러빙이 잘 돼야 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파이널 컷에서 진짜 그 미리 보는 너무 좋아요. 쓱쓱쓱쓱 해봤을 때 예. 미리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상적으로는 소리까지 이게 그냥 넘어가네. 심지어 아예 입문급인 M1 에어 정도에서도 충분히 파이널 컷으로 4K 파일 정도는 이렇게 슥슥슥슥슥 하면은 윈도우에서 델 컴퓨터 좀 나름 비싼 거 썼었고 프리미어 했었는데도 4K 파일은 조금 힘들어 했었거든요. 좀 이제 시간대가 조금 전이긴 하지만 빠른다는 것은 또 즉
안정성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는 이제 부주의한 경우도 많지만 가끔씩 막 파일이 너무 과하면은 애가 갑자기 이렇게 초크 돼가지고 꺼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파이널 컷은 너무 안정성이 좋기도 하고 안정성이 좋은 것에 더해서 이 그런 성능 자체가 너무 스크러빙이나 이런 게 빠르다 보니까 파일이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프리미어 같은 거에서는 파일 같은 게 멈추면 막 다시 돌아가기 기다리잖아요. 예. 근데 파이널 컷에서 파일이 멈추거나 이러면은 그냥 껐다 그냥 켜도 별 부담 없이 껐다 켜도 가장 최근까지 다 저장이 그대로 돼 있고 사실 그런 네. 일도 거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의 네. 없고 커럽트 되는 경우가 저도 파이널 컷 넘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네. 저는 사실 그게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사실 다른 기능 다 아. 버리고 뭐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든 뭐 그런 거 다 버리고 영상 편집에선 너무 진짜 중요하죠. 왜냐면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돌렸는데 막 커럽 되고 이거 깨졌고 막 안 되고 프리미어 네. 특히 막 다 렌더링 돌리고 유튜브에 올라왔는데도 갑자기 막 뭐 안 뜨고 막 프리미어는 너무 쓸 문제 때 많죠. 그 자체로도 되게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비교적 무거운 프로그램에 속하기도 하고 안정성도 항상 문제가 돼 왔어요. 아 너무 네. 큰 문제죠 프리미어 안정성. 근데 사실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하면서 써야 되는 건데 파이널 컷은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는 진짜 안정성은 비교도 안 되고 맥북 자체에서도 조금 그런 안전성 기능 뭐 그 타임머신 같은 것도 제공을 하잖아요. 또 영상 편집자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것들이 모두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애플 프로프라이어터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 파이널 컷을 쓴다는 거는 맥북을 쓴다는 얘기고 맥북을 쓴다는 거는 타임머신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맥북을 쓴다는 얘기는 M1 칩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 확실한 얘가 우수한 그게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파이널 컷의 장점들을 보면 성능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렌더 속도랑 사용하는 거랑 이게 저는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이널 컷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때문에 그런 성능 기능 뭐 당연히 제한이나 단점이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저에게는 충분히 프리미어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수한 거죠. 막 취향 차이라는 거보다 누가 안전한 걸 안 좋아하는 취향이 없잖아요. 안전성 있는 거는 모든 영상 그쵸. 하는 사람들이 빠르고 안전한 다 거는 좋아할 원하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영상 편집의 본질이잖아요. 약간 편집을 잘 하게 도와준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막 부가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편하고 조금 많이 바뀌어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러면 파일이 더 무거워지고 덜 안정성이 있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사용성이나 직관성을 신경을 쓰면서도 성능까지 챙겼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약간 본질이랑 그런 플러스까지 챙긴 거니까 그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거기에서 더해서 제가 이거 하면서 계속 파이널 컷에 너무 이제 이렇게 제가 파이널 컷을 쓰니까 너무 파이널 컷을 옹호하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려고는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이널 컷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까지 말씀드린 장점의 마지막으로 점을 찍는 요소는 가격이에요. 저는 가격. 이거는 어도비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도비 혼나야 돼 진짜. 일단 지금은 프리미어 깔려 있기는 하고 왜냐면 저도 깔려 있습니다. 저는 프리미어도 깔려 있고 러시도 깔려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급하면 쓰거나 해야 되니까 이제 보통은 구독으로 밖에는 운영이 되지 않고 어도비에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 하면 전체를 구독하기도 하고 그럼 엄청 비용이 많이 나오고 영상이랑 관련된 것들만 골라서 할 수 있는 번들도 있는데 그것도 적어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너무 나가는 비싸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진짜 구독형을 이제 최근 올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구독형을 진짜 싫어해요. 저도 너무 싫어합니다. 구독 서비스가 있어도 그냥 목돈을 내서라도 그냥 내 걸로 만들고 그냥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제공하는 저도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막 한 달에 $2로 구독하실래요? 아니면 1년 구독하고 뭐 조금 깎아줄까요? 아니면 그냥 for lifetime 하고 많이 낼래요? 이러면은 전 가격 생각했을 때 웬만하면 많이 낼래요로 가는 편이에요. 파이널 컷 가격은 그냥 사면 36만 9천 원이네요. 그냥 음. 가격은. 하지만 학생이시라면은 이제 어도비에서는 학생들에게 뭐 학교를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은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그냥 전반적으로 학생임을 인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가끔은 인증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인증을 할 수 있다면은 학생 번들로 제공을 하는데 이 번들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요. 번들 자체가 미쳤어요. 하나보다 앞서요. 파이널 컷 하나보다. 이게 왜 학생 번들인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너무 좋아요. 그 진짜 최고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제일 애플에서 제공하는 해자 중에 해자 서비스일 것 같은데 24만 원이라고 하네요. 더 싼 거죠. 파이널 컷 하나만 네. 정가로 사도 36만 9천 원이고 거의 로직, 뭐 메인 스테이지 이런 거 막 24만 원, 뭐 5만 원 이런데. 저는 파이널 12만 원으로 샀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내 컴퓨터에 깔게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합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코드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이 그거 팔 수 있고 나 로직 안 쓸 네. 거다 그러면 로직 쓰는 사람한테 주고 파이널 컷은 내가 맞아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 쓰는데 이게 그냥 뭐 30만 원 생각하면 너무 막 비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 쓰는 거고 이미 뽕 뽑았어요. 저는 1년 넘게 썼으니까 이미 사실 이미 봉 뽑은 거죠. 그리고 원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업데이트가 제한이 걸릴 때가 많거든요. 한 번 구입은. 근데 이거는 평생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맞아요.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도 업데이트가 해주고 그리고 디바이스 내 아이디에 있는 거 다 깔 수 있어요. 인정. 진짜. 한 개만 아니라 디바이스가 2개, 3개 있으면 아이디만 다운받으면 그 리듬 코드 쳐놨거나 뭐 있으면 그대로 새로운 기계에서도 파이널 컷이 다운받아져요. 말로만 이거는 고정 솔직히- 프라이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막 그냥 업데이트 안 해주고 그냥 그 버전에서 멈춰 있고 맞아요. 1년 후에 그 엄청 크리티컬한 업데이트 있으면 이제 안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최근에 파이널 컷이 구독으로 바뀐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저는 구독으로 바뀌면은 파이널 컷은 저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하나 사고 그냥 저 울 것 같아요. 만약에 구독 서비스로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소문이 많이 돌았고 애플에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지금 저희도 이득을 너무 많이 보는 게 이렇게 실감하는데 얼마나 회사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쓰고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구독 서비스, 집이 구독이지, 자동차도 구입이지, 심지어 구독이지. 아이폰도 와. 구독 형태로 아이폰도 구독 서비스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너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싫어. 하정처럼 아이폰을 사놓고 아이폰 진짜 오래가 아이폰 6년도 쓸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냥 중고 가격이 방어가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폰을 쓰게 되는 그냥 1년 쓰고 그냥 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구독 서비스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러면은 그냥 마지막으로 언급이 안 된 뭐 파이널 컷을 너무 두둔한 것 같으니까 파이널 컷 단점과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안 되는 그런 조금 아쉬운 단점들이랑 그래도 프리미어의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은 그립다 아니면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일단 지오도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파이널 컷 고르는 거죠. 이제 둘 다 이용해본 자로서. 그렇죠. 어쩔 수 없고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왜냐면은 파이널 컷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편집이 너무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재밌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이게 너무 하면서 더 하고 싶고 맞아요. 프리미어는 진짜 작업하는 느낌이고 일하는 느낌이고 이런데 파이널 컷은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재밌었고 맞아요. 지금도 익숙해졌는데도 그래도 훨씬 영상 편집하는 맛이 있어요. 덜 스트레스 받게 되고 재밌어요, 확실히. 편집을 하는 거에 그 스트레스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주는 것에 확실히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파이널 컷을 고르겠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파이널 컷이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5% 라기에는 가끔씩 5%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싶은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컬러 커렉션 툴 자체가 되게 할 수 있는데 엄청 다 할 수 있죠. 되긴 돼요. 그게 신기한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컨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이렇게 다이얼들 주르르르 있는 거랑 뭐 이렇게 컬러 찝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랑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걸 그대로 할 수는 있는데 완전 다르게 생긴 그냥 완전 달랐죠. 그러니까 기본 그거 쓴다면 그것도 많이 바꾸려고 했는데 추가 막 넣으면서 저는 그게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뭐 그 사진 편집을 처음 만들었던 회사가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 포토샵이었는지 그건지 모르겠는데
사진 편집에서 하는 기본적인 exposure, contrast, highlight, shadows, black, whites 이게 기본적으로 있다면 이거 말고도 뭐 많죠. 네, vibrant, saturation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어떤 회사이든 다 공통돼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이 정도는 그래도 다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이용해도 편집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편집을 할 때 사진을 편집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내가 원래 사진 편집하던 거랑 그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데 파이널 컷에서는 자기네들도 사진 편집하는 거에는 똑같이 돼 있지만 영상 편집은 그 컬러 커렉션을 너무 이상하게 다르게 해놔가지고 처음에 저도 많이 골 때렸죠.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아까 말했던 별론데 그 컨시스턴트해요. 뭔지 알겠죠? 만약에 마그네틱 타임라인이 네. 만약에 그런 스크러빙이 만약에 그런 컷 편집 방식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면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았다면은 얘네 완전 냉기가 잘아서 아예 새로 배워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걔네는 작동을 잘하고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마음에 좋게 혁신적이잖아요. 근데 이 컬러 커렉팅은 나쁘게 혁신적이 너무 혁신적이라서 평소에 하던 그런 룰들을 하나도 안 쓰고 평소에 우리가 익숙하던 그런 랭귀지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별로야. 그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더 컬러 보정을 덜 하게 된 것도 있어요. 넘어가도 되나요? 컬러 말고 다른 걸로? 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없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특히 프리미어에서 넘어오면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되게 솔직히 유용하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이제 파일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영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위에 투명한 셀로판지를 이렇게 얹어서 그 위에다가 막 효과를 입힐 수 있는데 그거를 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있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영상 푸티지 자체 효과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엄청 유용한데 파이널 컷에 없다는 게 되게 당황스러운데 근데 다운받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운 받자마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받아야지라고 하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근데 어렵지 않고 그것도 좀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처럼 쓸 수 있는데 그게 일단 그게 마그네틱이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상하고 이펙트 같은 걸 걸기 시작하고 트랜지션 같은 거 넣으면 그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트랜지션 중에는 안 걸치고 막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컴파운드 넣어야 되고 그 그냥 까맣게 조금 잘려버리고 네 그거 불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막 컬러 그레이딩이 없어졌다가 생기고 막 네. 그거랑 애니메이션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그 램핑 있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가면은 이렇게 슝 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그래서 좀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이게. 가속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빨라졌다 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거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보는 깔끔하다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파이널 컷에서는 그거를 기본 플러그인만으로는 키프레임으로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맞아요. 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키프레임이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어렵고 안 부드러워요. 근데 플러그인들이 너무 잘 나왔고 최근에 완전 일주일 전에 또 그리고 무료 플러그인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진짜 잘해주는데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모션 FX에서 주는 건데 무료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돼서 천만다행인 게 플러그인들 호환을 잘 되고 잘 만들어 놓은 게 플러그인만 하면 그걸 진짜 직관적으로 잘 할 수 있기는 해요. 맞아요. 뭐 이거를 물론 그건 이제 파이널 컷에 그건 아니긴 하지만 플러그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해결은 가능하다. 뭐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는 거죠. 화려한 막 예능식 자막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잘 안 쓰는데 그런 템플릿 같은 거를 정해놓고 막 여러 가지 템플릿에서 이 자막 저 자막 골라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쓰는 그런 것도 조금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프리미어의 장점 아까 계속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범용성 일단 프리미어를 쓰는 사람이 일단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맥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건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페셔널들이 좋아하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있을지라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도가 많다. 그러니까 애플처럼 이거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게 덜하다. 그래서 할 줄만 안다면은 원하는 거는 거의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 거의 본 효과 같은 거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로직이나 뭐 그렇게 제한돼 있죠. 뭐 모션이나. 근데 사실 모션도 거의 튜토리얼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쓰는 사람이 적은데 어도비는 이제 어도비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범용성이 넓은 오디션을 제가 오디오 편집할 때 오디션을 쓰는데 오디션이랑 연동하는 건 프리미어가 훨씬 편하고
그거 외에도 뭐 일러스트랑 연동, 포토샵이랑 연동, 애프터 이펙트랑 연동 이런 거는 그런 걸 많이 쓰고 그런 거를 인터그레이트 하고 싶다면은 프리미어가 훨씬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도비 제품을 많이 쓰고 어도비 제품 다른 것도 많으니까 진짜 그 말들 크리에이티브한 거 관련해서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으니까 거기에 또 거기만한 어도비만한 이코시스템이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도비랑 애플은 관계가 좋아요. 옛날에 그리고 애플 제품을 뭔가 얼마나 좋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도비 제품들을 많이 그거 했었고 실제로 M1 만들 때도 뭐 어도비가 먼저 제일 그 트랜지션이 있고 그 M1 트랜지션으로 할 때 어도비 제품부터 호환 그 해줄 거다 뭐 이런 거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완전 윈도우와 맥 비교하는 것처럼 하긴 맞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엄청 그거죠. 서로, 네. 엄청 우호적이고 윈윈 서로 되게 윈윈이죠. 포토샵이 원래는 아예 애플에서밖에 못 썼을걸요? 아, 네, 포토샵 나왔을 맞아요. 때는? 그래서 어도비 제품들도 맥에서 훨씬 더 잘 돌아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맞아요. M1이 나왔을 때 이제 처음에 막 그런 로제타나 뭐나 이걸 해가지고 아예 그 아키텍처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개발자 쪽에서 그걸 M1이라는 새로운 칩셋에 맞춰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도비랑 협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어도비가 이제 뛰어드니까 아무도 안 뛰어들면은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서 돈 벌 수 있나? 이 생각을 하니까 안 뛰어들 수도 있었는데 일단 어도비라는 엄청 거대한 사람이 너 나도 할래 이렇게 협력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M1 칩셋의 성능도 어느 정도 증명이 돼서 조금 안전하다라는 게 판명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 M1 맥북 처음 샀을 때 이제 꼬인 프로그램 되게 많고 지원 안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름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맞아요.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질문 하나 했대요. 아, 네, 좋습니다. 그 제가 항상 이제 주제를 직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직전에 오늘 이거 할 거임 이렇게 말하니까 하정이 엄청 웃었잖아요. 하하하 오케이 약간 이래가지고 헷갈렸어요. 뭐 혹시 무슨 의미였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딱 두 가지가 들었어요. 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약간 불안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뭐 써봤고 쓸 줄은 알기는 하는데 많이 쓰는 입장 아니라서 이제 파이널 컷만 이렇게 추추추 얘기하고 그러면 왜냐면 진짜 그 이것도 막 호불호? 파? 엄청 갈리잖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큰 그것 중에 또 하나라서 이거 오늘 또 주제 재밌겠구만 끝도 없겠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마무리도 막 약간 급해지고 있죠 저희가. 지금 3분 남았어요. 지금 오늘 뭐가 많았어요. 고양이도 문제고 막 줌도 맞아요. 갑자기 원래 이거 제한 없었다가 하고 마이크 이제 뭐 하정도 이상해지고 가야 된다고 하고 괜찮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하지만 확실히 근데 한 아무튼. 시간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좀 이렇게 딱 너무 늘어지지 않게 우리가 꽉 잡아서. 좀 더 말을 깔끔하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좀 절박해지니까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말하려고 막 느긋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저희가 나름 오늘 프리미어 프로랑 파이널 컷 프로를 비교를 해보면서 나름 각자의 장점을 이렇게 부각해 주려고 나름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파이널 컷 쓰고 쓰세요. 여러분 파이널 컷 컷도 쓰세요.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바이애스 됐을 수도 있다는 우리의 점. 리뷰이기 때문에 바이어스일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리고 이건 문제 없어요. 맞아요. 뭐 프리미어 프로에서 후원 받으세요? 스폰 받으세요? 우리가 뭐 프리미어 프로 쓰면은 진짜 영상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나름 밸런스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이 모든 영상과 이 모든 팟캐스트들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편집이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디오는 오디션에서 해요. 둘 다 쓰는 거죠. 밸런스. 저는 로직 프로를 안 써보셔서 그렇습니다. 로직 진짜 그거는 오디션 쓴 반대로요. 다 로직 쓰지 오디션은 이만큼밖에 안 써요. 맞아요. 오디션 쓰는 사람 진짜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로직은- 로직이 근데 로직은 원래 애플 제품이 아니었는데 애플이 샀어요. 뭐 그런가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아무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해보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과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역하 소리가 자꾸 통해서 뭐야? 이거 보여요?
네, 10분 남았다고 뜨네요. 나 이거 원래 안 떴는데 이렇게 막 1분 남았는데 이거 끊고 화장실 갔다 왔대. 나 화장실 잠깐 급해가지고. 오케이. 미안. 죄송해요. 지금 방에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뒤에 고양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여기 있어요. 아주 살짝 뭐가 움찔하움찔하. 귀엽다. 네. 걔 계속 소리 내네. 소리가 그대로 지각지각. 와! 와우. 귀엽다. 아무튼 최대한 엄청 계속 본다. 아야야야. 아무튼 그래서 피난다. 와, 진짜 피나네요. 잠시만 내보내고 올게요. 잠시만 지지. 지호 씨가 가 있는 동안 저는 혼자서 떠들고 있겠습니다. 지호가 이거 편집할 때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쿠키 영상으로 들어갈지 그냥 통편집을 할지 아예 보지도 않을지 그냥 넘겨뛸지 누가 알겠어요. 파이널 컷 프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파이널 컷을 이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파이널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 혹시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죠? 네, 고양이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들고 방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돌아왔네요.